매번 아버지를 방문할 때면 의식은 항상 같았다. 같은 자리에 차를 주차하고 아버지가 늘 좋아하던 계피 쿠키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실에 같은 안락의자에 앉았다. 우리의 대화는 예측 가능했다. 날씨, 동네 소식, 주말 축구 경기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나 말로 표현된 것보다 더 큰 침묵이 있었다. 40년 동안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존재하는 공허함이었다. 그 모든 방문 동안 사랑해 라는 말은 한 번도 오가지 않았다. 그도 나도 아니었다. 마치 우리가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계약을 맺기라도 한 것처럼 어느 쪽도 그것을 허물 방법을 모르거나 용기를 내지 못한 듯했다. 나는 애정 표현이 거의 없는 집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시절 환경에 의해 형성된 단단함과 엄격함 속에서 살아온 분이셨다. 그분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우리 가족을 부양했다. 그분의 사랑은 말이 아닌 식탁 위 가득 찬 음식, 우리의 머리 위 지붕, 그리고 조용한 희생으로 표현되었다. 문제는 어린 내가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분의 말수가 적음을 거부로, 그분의 침묵을 비난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우리는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만들어갔지만 그 안에는 친밀감이 결여되어 있었다.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리 사이의 간극은 더욱 커졌다. 마치 우리 둘 다 말하지 않은 감정들을 해석해줄 통역사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어머니는 우리 사이에서 그 역할을 해왔던 분이었다. 지난 크리스마스, 나는 이제 78세가 된 아버지가 내 조카들과 어색하게 놀아주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에게는 예전에 단단하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연약함이 느껴졌다. 그가 일어나 지팡이를 짚어야 했을 때 한 가지 현실이 기차처럼 나를 강타했다. 그는 늙어가고 있었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말하지 못한 모든 말들과 주고받지 못한 모든 포옹에 대해 생각했다. 나를 괴롭히던 질문은 이거였다. 그가 떠난 후에 내가 도와 만든 이 침묵 속에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후 몇 주 동안 나는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의 상처들이 잘못 해석되었음을 깨달았다. 아버지의 감정 표현 결핍을 사랑의 부족으로 착각했던 순간들 말이다. 어느 순간 나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를 비판했던 바로 그 벽을 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의 방문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다. 이제 나는 방 안의 코끼리를 의식하게 되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그 사랑을. 그러나 어떻게 이 고리를 끊어야 할지 몰랐다. 만약 그가 내 다가감을 거부한다면? 4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가진 적조차 없는 것을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은 걸까? 어느 일요일 오후, 평소처럼 방문했을 때 나는 아버지가 뒷마당에서 오래된 공구 상자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 공구 상자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와 함께하던 것이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떨리는 손이 각각의 드라이버와 망치를 신중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치 추억을 분류하듯이 말이다. 이거, 그가 갑자기 침묵을 깨며 말했다. 너 태어났을 때 산 거야. 작은 스패너였는데 다른 것들보다 작았다. 언젠가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고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 그 순간 아마도 그의 목소리에 담긴 취약성 때문이었거나 실현되지 못한 그 소원 때문이었을 것이다. 내 안에 있던 어떤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아버지, 나는 목이 메인 채 물었다. 왜 우리에겐 항상 이렇게 어려웠을까?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공구들 위에서 멈췄고 나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법을 모른다. 그는 마침내 대답했다. 내 아버지는 한 번도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나는 배우지 못했고 너에게 잘못된 일을 할까 두려웠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나를 키운 그 남자가 아닌 나와 똑같은 침묵으로 고통받았던 아들을 보았다. 제한된 도구로 사랑하려 애쓴 세대의 고리를 본 것이다. 나는 정원 벤치에 그의 옆에 앉았다. 태양이 서서히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사랑해요, 아버지, 나는 말했다. 그 단어들은 마치 수십 년 동안 억눌려 있던 물처럼 흘러나왔다. 항상 사랑했어요. 뒤따른 침묵은 몇 초밖에 되지 않았지만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그의 거친 손이 내 손을 덮는 것을 느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 삶의 매일을 너를 사랑하며 보냈다. 그 정원에서의 날 이후로 극적인 변화는 없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수가 적은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오랜 의사소통 패턴과 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이에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했다. 이제 방문은 포옹으로 끝난다.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고 편안하다. 나는 감정적 치유가 목표 지점이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내면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는 작은 용기의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화해가 내 삶의 다른 부분에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된 것이다.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망쳤던 관계들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 내가 내 마음 주위에 쌓아 올린 벽이 벽돌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것, 사랑해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 내게 거의 마법 같은 힘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에게도 그렇다. 그 말을 발음함으로써 나는 마침내 늘 존재했던 사랑을 완전히 느끼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한 것이다. 오늘날 나는 40년간의 침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것이 나에게 감정 표현의 가치, 고리를 끊는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코 늦지 않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지금이라도 마음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삶에서 감정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나요? 말하지 않은 어떤 말들이 풀려나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때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야말로 꼭 들어야 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